바이든 후보의 대통령 당선과 그리고 화이자의 백신 개발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재차 상승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코로나 직후 펼쳐졌던 1차 랠리에 이어서 이제는 2차 랠리가 이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내용들도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골드만삭스는 내년도에 S&P 500 지수가 무려 20%나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진단 함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스튜디오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미국 대선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낙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지수 자체는 3대 지수별로 혼재세를 보였지만 월가의 분위기는 상당히 좀 고조되어 있다, 낙관적으로 고조되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얘기를 쓰긴 합니다는 컨택트, 언택트 해서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요. 용어도 이렇게 보면 월가에서는 이런 용어를 잘 모른다 그렇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오늘 이제 사실은 가장 키워드가 그동안 불확실했던 공화당의 상원에서 공화당의 50석 이상의 그 과반이 확보가 지금 확실시되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기술주들이 많이 올라갔던 것이 또 기술주가 장 처음부터 올라가서 비교적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는 바이든 시대가 돼서 소위 블루 웨이브가 될 때는 공화당이 사실 민주당을 차지할 때는 바이든 시절의 상징격에 해당되는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반독점 기업에 대한 강화 이 문제가 사실 이렇게 확실시되면 아무래도 트럼프 정부 때 법인세 인하에서 가장 혜택을 받았던 대형 기술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을 많이 이렇게 시청자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우려와 달리 공화당에서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채점에 따라서 오늘 기술주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다우지수는 2차 코로나 이렇게 확산 문제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동안 이제 다우지수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도 다우지수가 이렇게 하락은 23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는 이건 하락 자체는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전체로 보면 지금의 그 바이든과 파이자의 백신 문제로 인해서 증시의 상승 흐름이 각종 시장 에너지 지수라든가 그 다음에 FDI 지수라든가 이런 걸 볼 때는 낙관적 분위기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겨울철입니다. 겨울철에는 2차 팬데믹 우려 이 문제가 사실 어떻게 되느냐가 세계 경제라든가 미국 경제라든가 아니면 사실 경제 재봉쇄 여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화이자의 백신에 대한 임상 결과가 의외로 사실 좋게 나오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시장을 흐트렸던 것은 화이자의 CEO가 사실 자사주를 매도해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자사주 매각할 때 오해가 있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그때 출렁거렸었는데요. 화이자가 이렇게 임상 결과가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임상 결과가 좋으면 화이자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을 했는데 왜 정작 CEO는 자사주를 매도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거는 화이자의 백신 문제 이 문제가 임상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지난 8월 달에 자사주 매도 계획을 이미 밝혔었거든요. 네. 그런 것이 밝혀지면서 화이자의 CEO가 사실 자사주를 매도한 것은 화이자 임상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불확실한 측면의 이런 측면은 아니다 하는 것이 판명이 되면서 전체로 보면 화이자 임상 결과에 대한 어떤 기대가 또 확신이 더 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늘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증폭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이렇게 백신이 나오면 아까 서상영 팀장께서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아마 바이든 정부의 태스크포스 팀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는 패스트트랙으로 상당 부분 빨리 좀 해서 상용화의 기간을 좀 단축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의 예상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는 여전히 그런 측면에서는 우려가 있는 거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그래서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2차 랠리에 대한 기대
이게 뭐 오늘 그 골드만삭스가 제시했던 용어거든요. 네. 그래서 2차 랠리에 대한 기대에 와서 1차 랠리와 어떤 성격으로 좀 다른가 하는 이런 기대가 월가의 그 파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2차 랠리 오늘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어제 국내 외환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11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부분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환율을 좀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네. 제가 한 30년 이상 이렇게 담당하다 보니까 하락이 되더라도 너무 빨리 떨어지다 보니까 어제 하루 종일 이게 기업인 대상으로 해서 기업인들이 전화를 받다가 시간이 많이 경과됐었는데요. 어제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빨리 떨어질 거다 하는 걸 봤습니다는 너무 빨리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마감 시간으로 여기 자막에서 나오는 것처럼 1,110원입니다는 장중한테 1,110원도 무너져서 1,109원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저기 이제 우리 나오죠. 1,109원까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번 그 코로나 직후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넘어갈 것이다. 기축통화뿐이 갈 곳이 없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달러 강세를 예견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는 그때의 그런 예상들이 나올 때가 3월 한 18일, 20일경 이때 1,285원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는 코로나 직후에 누가 돈을 더 많이 푸느냐 하면 미국이 가장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되냐 아니라 약세가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의외로 많이 떨어질 겁니다 하는데요. 어제 1,110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170원이 떨어졌습니다. 달러당.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동안 좀 어려울 때마다 믿을 건 달러뿐이 없다. 이렇게 해서 달러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그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내적인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통해서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은데요. 이제는 환율의 이렇게 하락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환율이 하락하더라도 긴가민가 하고 그때마다 불확실할 때 주가가 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때마다 저가 매수해서 오히려 달러 예금 장가가 더 드러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실을 직시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코로나 직후에는 대부분 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원화 강세가 외부 요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측면, 네. 그래서 전체 통화에 대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측면, 여기에 이제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와 그 관계가 위안화 그 동작에서 높은 중국의 위안화 그 평가 절상 요인이 컸죠. 평가 절상 요인이 크고, 그 다음에 지난달 29일 날 이렇게 폐막됐던 대선에서 짚어주지 않았습니다. 내일 정도에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쌍순환 전략에 의해서 네. 중국이 내수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위안화 평가 절상에서 빠르게 용인하는 상태거든요. 최근에 보면 위안화가 1달러 6.5 위안대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동쪽에서 0.7 정도에서 위안화 환율이 떨어지면 위안화가 강세되면 원달러이 떨어지는 원화가 강세되겠죠. 그런 측면이 외부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대선 이후에는 우리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빨리 되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 바이든 이렇게 되면서 세계 교육이 증가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이 있고 다른 측면도 가시돼서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좀 이달 들어서는 10일까지 나온 통계를 보면 20% 이상 증가한 거로 나오고 있죠. 예. 달러 공급 요인으로 작용하니까 공급이니까 달러 약세고 원화가 강세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줄기차게 들어오고 있죠. 이달 들어서 특히 대선 이후에 많이 들어오는데요. 세계 교육이 이렇게 증가된다면 결국 신흥국의 수출 지향적 국가들이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걸 겨냥해서 수출 지향적의 대표에 해당되는 한국과 중국의 외국인 자본이 들어온다. 이것이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 물량이 증가하면서 종전에는 대선 이전까지 외부 요인이었었는데 지금은 내부 요인도 가세되고 있다. 그리고 바이든 이후에 다자 채널이 복귀되고 하면 이런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내부 요인이 가세되는 요인, 이것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최근의 외환시장에서 질적 변화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월가에서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2차 랠리는 이전의 1차 랠리와는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이 특징적으로 변화가 주목되고 있습니까? 네, 1차 랠리는 대체로 올해 그 코로나 직후에 네. 코로나 같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범 이후에 두 번째로 이렇게 열렸던 임시회의, 페드 임시회의를 기점으로 하죠. 그때 뭐 시청자 여러분 돈 많이 풀었죠. 유동성 장세도요. 유동성 장세는 단기에 빨리 나타났죠. 단기에 빨리 돈을 왕창 풀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3월 19일 날 1457에서 지금은 2450인가요? 그렇게 됐죠. 네. 이렇게 2450에 단계 빨리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1차 랠리의 주 원인은 페드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의 돈 푸는 비전통적 정책에 의해서 돈 푸는 이런 양적 완화 정책에서 돈 푸는 것. 요 장세가 유동성 장세다. 유동성 장세의 특징은 사실은 단기에 빨리 급등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월가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고개를 드는 2차 랠리는 펀더멘탈이죠. 이렇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다. 근데 경기 실물 경제는 빨리 회복되지는 않죠. 네. 빨리 회복. 그래서 펀더멘탈 장세는 이렇게 은근히 갖고 이렇게 그 장세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이 1차 랠리와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펀더멘탈 장세가 왜 나타났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바이든 시대에서는 트럼프는 보호주의, 이기주의인데 세계 교육 위축, 세계 경제 성장 둔화. 근데 바이든 시대는 누구나 다자 채널로 복귀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세계 교육 증대, 세계 경제 성장 증대, 펀더멘탈 증대, 시간을 갖고 주가 상승해 이렇게 되겠죠. 그런 측면이 이렇게 그래서 한 이틀 전에도 바이든 효과로 인해서 세계 경제 다자 채널로 복귀되고 자유주의 여기서 이제 자유주의라는 것은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공화당이 원래 자유주의인데요 트럼프가 극단적인 보호주의를 갖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보호주의로 전통적 색채를 하더라도 그 보호주의는 트럼프의 보호주의와는 정도가 약화되는 얘기입니다.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0.3%포인트 제고할 것이다. 이것이 이렇게 사실상 다우라든가 그다음에 S&P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쪽의 주가가 상승했던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코로나 백신 문제죠. 백신 문제에서 오늘 그 파이자의 이렇게 CEO가 이렇게 자사주 매도하는 해프닝이 있었기는 했습니다는 그것이 임상 결과를 기대를 약화시켜서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매도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임상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속속들이 나오죠. 이 파이자뿐만 아니라 러시아에도 임상 결과가 92% 정도. 그렇죠. 그래서 속속들이 나오고 특히 태스크포스 팀의 바이든의 태스크포스 팀의 국가의 역량에 뛰어난 사람들 다 이렇게 해서 할 네. 경우는 이 문제가 빨리 좀 단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겠습니다는 2차 그 봉쇄에 대한 우려가 불식시면서 세계 교육이 증대되겠죠. 세계 교육이 증대니까 세계 경제 성장은 제고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에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경제에서 보면 정정과 달리 바이든 당선, 파이자 백신 요 이후에 세계 경제 성장률의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 가장 이렇게 나오고 가장 앞서서 오늘 월가에 가장 화두가 됐던 것이 골드만삭스의 미국 경제 전망이죠. 네. V자로 회복된다. 이것이 월가의 화두가 됐었죠.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의 수정 전망이 나오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IMF에서 10월 달에 내놓았던 전망을 수정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대체로면 이런 데 속속 반영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 랠리가 온다면 1차 랠리 때와는 달리 개인 투자자들이 더 큰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던데요. 왜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로빈 후드를 중심해서 네. 이렇게 주식분이 돈 벌 게 없다 하는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금리가 싸기 때문에 예금금리에서 은행에 돈 들 데 없고 부동산은 금액이 크고 그래서 로빈 후드 개인들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고 그다음에 채권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채권 시장이 굉장히 안 좋죠. 네. 왜냐? 금리가 싼 상태에서 지금은 적자 국채 발행 금리가 올라간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채권은 그리고 또 개인 투자가들은 채권을 좀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채권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바이든 이후에 올해 코로나 직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주가뿐이 돈 벌 수 없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동학개미 그다음에 미국도 로빈후드 일본의 닌자개미 청년부처 다 나왔습니다는 다시 한번 바이든 당선 이후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 대통령 이제 바이든이 당선자죠. 당선자와 앞으로 페드 간의 재정 정책의 최고 수장이 이제 물론 재무장관입니다. 그 위에 행정부의 수장이 사실 상권 분리 원칙에서 보면 행정부에서의 대통령이거든요. 네. 그런 측에서는 재정 정책의 최고 책임자와 그다음에 통화 정책도 물론 대통령이 영향을 받긴 하지만 정치적 독립성 이렇게 간다면 이렇게 페드 이렇게 보면 이 갈등 시대에서 앞으로 화합의 시대가 된다. 이분들 갈등 시대에서 화합의 시대가 된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자신이 제닌 앨런을 제치고 제롬 파월을 임명시켰습니다는
개인의 욕심 때문에 2017년 11월 달에 열렸었던 2018년 11월 달 열렸던 중간선거 이렇게 앞두고서부터 계속해서 갈등을 빚었죠. 네. 이런 과정이 뭐 증시에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었죠.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통화 정책은 원칙적으로 페드에 맡긴다 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그 파월 의장과 또 페드와 바이든 간은 화합의 시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럼 이제 공통적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개인 투자가들이 더 이렇게 혜택을 받을까 하는 측면에서 우리 동학개미들도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할 거로 생각하는데요. 이 파월 의장과 바이든 의장과 관심사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이든은 아시겠습니다는 부통령 시절에 모든 경기 대책을 일자리 창출로 됐죠. 네. 그래서 중산층 이하의 빈곤층,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을 두겠다는 입장으로 가고 있는 입장이죠. 그리고 페드도 2012년 이후에 물가 안정에서 고용 창출이라는 고용 창출 그렇죠. 뉴 맨데이트를 하고 있죠. 네. 여러분 최근에 이렇게 페드가 보여주는 모습 보면 필립스 각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베버리지 곡선에서 본 영구적 실업자, 이제는 이번에 코로나에서 자기 뜻은 있죠. 완전히 직장에서 퇴출되는 영구적 실업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이 영구적 실업자는 있는 사람들은 영구적 실업자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더 혜택을 받지. 그래서 대부분 다 빈곤층에 해당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하는 측면이 페드의 고용 창출 목표를 성공하느냐 하는데 관건 키적인 요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페드와 바이든 간의 화합의 시대에서 공통적인 목적도 중하위 계층의 사실 그 일자리 창출이다. 그러면 중하위 계층들은 지금 주식 투자에서는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네. 측면에서 보면 바로 지금의 20대, 30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20대, 30대가 주식을 우리나라에서 정책부서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주식을 투기처럼 합니까? 고용시장이 안 좋고 영구적으로 쫓겨나가는 상태에서 지금 주택시장도 크고 이자 해봐야 저소득층이 이렇게 돈 넣는 이자 해봐야 예금 해봐야 이자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생계천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재정정책 수장, 통화정책 수장이 중하위 계층에 사실 고용 창출에 주력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이 로빈 후드들이 1차 랠리 때에도 이렇게 사실 동학개미들이 이제 한국의 동학개미들이 가장 혜택을 받았다면 1차 랠리 때 뒤늦게 이게 로빈 후드들도 뒤늦게 하지만 실질 수익에 있어서는 좀 뒤늦게 참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네, 한계가 약했죠.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이렇게 바이든과 파월 시대가 이렇게 본인들의 고용 창출 쪽으로 이렇게 간다면 정책적 주안점이 되면서 사실 우리가 주가가 주식분이 이렇게 돈 벌 길이 없지 않느냐 하는 네. 것이 지금 바이든과 파이자 백신 개발 이후에 월갈 분위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팬데믹 우려가 확산될 때 페드가 아직도 통화 정책에 여력이 있다, 얼마든지 여력이 있다고 해서 바이든 당선자에 화답을 했었는데요. 파월 의장의 현재 기조가 어떻습니까? 네, 사람이 자기의 좋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려면 네. 일단은 저도 그런 걸 항상 배웁니다는 사실은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겸손하고 그 밑에 사람들 많이 배려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보면 본인이 이 사실은 미국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뭐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바이든의 당선이 넘어간 후에 지금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모든 그 이렇게 조직의 수장 이렇게 사장 되시는 분들이 사실 그분의 훌륭한 점도 있지만 그 조직의 사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대우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사실 밑에 사람들 항상 생각하고 또 대통령이 있을수록 국민에게 생각하는, 그래야 본인 자신이 어려울 때 국민으로부터 직원으로부터 환영받아서 정작 본인이 오랫동안 이렇게 존경받는다 하는 것이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이렇게 시사점을 던져주는데요. 네. 사실 왜 이 얘기를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할까 하는 각도에서 보면 지금은 사실 공화당이 이렇게 이제 오늘 그 확정됐습니다는 다수당을 그 차지함에 따라서 바이든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사실상은 또 이렇게 합의 가능성이 경우에 따라서는 브레이크를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이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기 부양이라든가 이런 걸 때는 아무래도 그 통화 정책에 의존할 수 있는 이런 게 더 중요하고, 이전에도 말씀드려서 통화 페드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1차 랠리 때 다 썼다. 그러다 보니까 더 2차 팬데믹이 이렇게 올 때는 더 중요한 페드 입장에서
그동안 썼기 때문에 다 썼기 때문에 다들 주식 좋아하는 입장에선 그러면 페드 역할이 더 중요한데 페드가 다 썼어? 정책 이런 게 없어 하면 시장의 불안 요소를 대거든요. 근데 사실 그 파월 트럼프와 갈등을 빚었던 파월 입장에선 굉장히 이런 지원의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의 금리를 내려라, 뭐 돈 풀어라 할 때는 굉장히 인색한 이렇게 됐습니다는 바이든이 당선되고 나서 없는 것까지 들춰주는 것이 지금 파월과 페드의 입장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9월 이후에 평균 물가제가 지금의 현 스탠스죠. 그렇죠. 그러면 평균 물가제는 다 아실 겁니다. 지금 물가가 이렇게 낮으면 이후에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사실 일정 기간 동안에 인플레이 타겟성 2%를 넘지 않으면 인플레가 높다 하더라도 그냥 계속해서 밀고 나가겠다는 얘기죠. 네. 그런 측면에서 평균 물가제가 어떻게 보면 9월에 채택되긴 하지만 사실은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지원이 정책 남아있는 게 한계 있다 하는 것을 극복하는 정책이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남아있는 제3의 대안들이 여전히 많은 그 상태거든요. 남아있는 삶의 금리 상한제라든가 이거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썼죠. 그다음에 수익률 곡선에 이렇게 조정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그리고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 공개시장 조정에서 정크펀드라든가 이런 쪽에 매입 대상을 더 확대시키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페드가 갖고 있는 발권력을 갖고 있는 게 왜 국민 입장에서는 라스트 리조트, 최후 대우자냐 하면 발권력을 갖고 있으면 네. 국민 경제가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게 전부 스트레스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라스트 리조트 풀어준다. 자, 한상준 논설위원이 오늘 방송에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주말에 리조트 시설에 가서 풀어주면 되거든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국민 경제 전체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왜 좋아하는 게 최종 대부자 역할 라스트 리조트 하냐? 마지막으로 발권력을 위해서 풀어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와 관계를 이끌어내냐 하는 것이 최고 통수권자의 모습인데요. 자꾸 자기 입장에서 저쪽 두들기면 나올 것도 안 나온다.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국민의 화합 분위기에서 화합 분위기를 도출하는 이런 모습. 첫 번째 발언이 국민 화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없는 것도 준다 하는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벌써부터 미국 경기에 대해서 낙관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가장 먼저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골드만삭스 얘기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네.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 트럼프 대통령 때 골드만삭스가 가장 큰 혜택을 봤다. 근데 사실 대선을 앞두고 골드만삭스가 가장 반란을 일으킨다. 가장 혜택을 받던 게 이게 돈의 신이다. 돈을 다루는 기관의 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골드만삭스가 코로나 직후에 사실 5월 초에 투자자들에 보낸 편지가 아마 다시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네. 다시 화두가 되니까 그때 아마 모건 스탠리라든가 그다음에 골드만삭스가 5월 초에 경기 바닥 쳤다. 앞으로 경기가 V자로 회복한다. 그때 당시에는 루비니그에서의 I장 수주로 절벽할 것이다. 그다음에 맨 버냉키가 V장으로 할 것이다. 1차 논쟁이 있는 상태에서 아리까리 할 때 골드만삭스와 JP 모건 스탠리가 V장 회복됐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보면 사실 그 이후에 2, 4분기의 경기 성장률이 미국에 이렇게 마이너스 31.4%로 떨어졌지만 3분기 이후에는 V장 33점, 물론 기저효과가 있지만 네. 33.1%로 있지 않습니까? 주가도 18,500에서 지금 3만 선 육박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기복이 있긴 하지만 그때 5월 초에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대로 주가가 올라갈만 나왔다 해가지고 주식을 샀으면 대단히 돈 벌었다 네. 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 골드만삭스가 바이든 당선, 그 다음에 파이자 백신 개발 이후에 이렇게 내놓는 시각에 대해서는 월가에서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초의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그 골드만삭스에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다우존스가 지금 오늘 소폭 떨어지긴 했지만 의미는 크지 않다 하는 측면에서 기술주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이렇게 되지만 코로나발 이렇게 2차 랠리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든 효과에서 세계경제 성장률을 다자채널 복고 자유무역 정신, 세계교역 신장, 세계경제 성장률 그 다음에 2차 백신 개발, 사람 이동 제한시키는 것을 이렇게 풀어줘, 상품 풀어줘, 자본이동 풀어줘. 네. 이렇게 해서 경기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5월 초에 V자형 경기 회복을 다시 한번 재확신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 캐스터분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는 S&P 전망으로 보면 네. 올해 말에 연말 기준입니다.
올해 말에 원래는 골드만삭스가 3,600에서 3,700으로 상향 조정했죠. 이 연말 뭐 한 달 뭐 조금 더 남았죠. 그다음에 내년은 4,300. 이게 한 때려보니까 20% 가깝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2022년 말 4,600. 그래서 역시 로빈후드 사이에 돈 벌 곳은 주식뿐이 없다 하는 이런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올해 가장 혼란을 겪었던 5월 초에 골드만삭스의 얘기, 모건스탠리 얘기, 그다음에 이번에 바이든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파이자의 백신 이후에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내놓은 이야기, 이런 얘기에서 사실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고 투자의 신뢰도를 받아보니까 이게 오늘 다우지수가 떨어지긴 했지만 사실 전체적으로는 2차 랠리에 대한 기대가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 그리고 그런 것이 FGI 지수라든가 시장 에너지 지수에서 전부 이렇게 뒷받침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2차 랠리가 오더라도 여전히 불안 요인은 남아있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리스크가 큰 장애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는 다들 예상했던 대목인데요. 분위기를 볼게요. 뭐 이 자막은 어제랑 비슷한 지기 때문에 이게 2차 랠리가 올 때 장애 요인이 해당되니까 네. 사실 그대로 갖고 나왔습니다는 어제 새로운 얘기가 네바다주에 이렇게 사실 그 선거 개편단이 사실 부정선거다 하는데 이게 국민이 얼만큼 이걸 받아들일까 하는 측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 폭스 TV에 가서 사실 이렇게 그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폭스 TV는 사실 트럼프의 친트럼프적인 성향을 그렇죠. 하거든요. 보수적인 언론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국민의 공감대를 이렇게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이든에 대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감대가 없다 보니까 바이든이 행보가 빨라지는 거죠. 지금 이렇게 당선자 입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정상에 해당되는 외교를 좀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갖고 이렇게 동맹국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불복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같이 부통령 시절에 이렇게 마이크 펜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 한 사람뿐이 없다. 대통령이 지금은 1월 20일까지 내년 20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미 국민이라든가 아니면 전 세계 동맹국들이 보여주는 태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럽이라든가 이런 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가리켰죠.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가리켜서 이렇게 간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20일까지 대통령입니다는 실질적으로 바이든 당선자의 대통령 역할에서 정상회의를 펼치고 있다. 네. 이것도 아마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가 바이든이 당선자가 46대 대통령으로서 대접을 받고 있다 하는 분위기에서 사실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대선 불복종에 따른 이런 불안감이 있지는 하지만 2차 랠리라든가 이런 게 크게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도 바로 지금의 분위기가 전부 바이든 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는 뭐 이 문제는 이렇게 백신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전문가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해서 얘기해 보면 역시 이 문제는 백신이 개발됐다 하더라도 사실 상용화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하는 이 문제가 이렇게 2차 팬데믹에 대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렇게 증가하면 그런 문제가 사실 상용화되기까지는 항상 시장이 불안 요인이 되겠죠. 그런 것이 2차 랠리가 오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양대 장애 요인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2차 랠리의 근본적인 이러한 것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장애 요인은 아니다. 바이든 쪽으로 굳어지는 양상이고 그다음에 파이자의 백신 결과에 따라서는 결과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좋다 하는 이런 쪽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럼 마지막으로 2차 랠리 때는 1차 랠리와는 다르게 어떤 주도 업종들을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까? 네, 사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네. 좀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코로나 수혜주와 피해주 이런 표현을 썼죠. 이게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언택트냐 컨택트냐, 저도 이게 헷갈립니다. 이 언택트는 아마 기술주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언택트는 이제 사람을 격리시키다 보니까 그걸 이제 보안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채우는 줌이라든가 이런 쪽이다,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쪽이죠. 코로나19 혜택자들, 이게 이제 언택트, 소위
재택근무와 관련된 네. 이런 또 사람에 격리시켜 놓고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수혜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수혜주는 보통 언택트라는 표현을 쓰죠. 그쵸. 네네, 언택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위기에서는 언택트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 기술주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문과 아마존. 오늘 뭐 이 업종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상원에서 사실 그 공화당이 이렇게 차지한다 하더라도 네. 이 주문과 같은 업종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백신 문제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항상 그 화상으로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좀 많이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래서 오늘도 좀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앞으로 이렇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떤 쪽으로 산업의 추세가 될 것인가 하는 측면은 누구나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 이런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언택 관련된 좀 마치 이제 코로나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언택 관련된 기술주들이 뒷전에 물러갈 것이다. 이거는 좀 이렇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산업 추세가 이 코로나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불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코로나 직후보다는 다소 수익률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대세가 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공화당의 이렇게 상원에서 다수당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네. 오늘 기술주들이 비교적 견고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 표현으로 보면 컨택 표현이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표현하죠. 그렇게 표현하죠.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제가 좀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간에 격리시키는 과정에선 피해를 받았던 업종들, 네. 뭐 여행이라든가 이런 쪽의 컨텐츠 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항공주라든가 이런 쪽의 산업은 앞으로 파이자 백신 문제로 인해서 시간을 갖고 계속해서 다시 주도주로 좀 부각되지 않겠냐 하는 이 측면이 지금 2차 랠리에 1차 랠리에 유동성 중심으로 했던 장세, 금융 장세에서 좀 이렇게 성격이 다르는 주도주 업종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코로나와 바이오 업종들이 이제 관심인데요. 어제 이 코로나 바이오 업종과 바이든 바이오 업종이 확실하게 국내 증시에 나타났던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오 업종은 파이자 백신이 개발되면 나머지 진단 키트 문제는 좀 많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 뭐 진단 키트와 관련된 업종들이 내가 이름을 좀 밝힐 수 없습니다만 많이 떨어졌죠. 네. 그리고 이제 선두의 독점 효과 때문에 선두의 독점 효과 때문에 사실 그 경쟁적인 이렇게 백신 자체를 개발하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죠. 이게 코로나 바이오 업종이다. 다만 한 가지, 파이자 백신 되면 백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재료라든가 관련된 업종은 파이자가 전부 담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형주기 때문에 뭐 어제 셀트리온이든가 뭔가에서 그런 쪽에 재료와 관련된 파이자 백신과 관련된 재료와 관련된 이런 쪽의 수요 업종들은 어제 많이 올랐죠. 네. 그런 것이 바로 바이든 바이오 업종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바이오 업종의 재편 문제가 어제 국내 증시에서 확연하게 나타났죠. 그리고 오늘도 이제 그렇습니다는 그동안 대형주 가는데 대형주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네. 대형주는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천에 항상 말입니다. 천에 만에 올라갔으니까 1000포인트 올라가도 천에 천은 100%였지만 만에 천은 똑같이 상승폭에도 10%뿐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많이 안 올라갔던 것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러셀 지수 같은 중소형 편입주가 그것이 전통적인 제조업에 해당되는 바이오 업종이든 안 올라갔던 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2차 랠리가 이렇게 주도주가 교체할 것이다 하는 이런 시각이 1차 랠리와 다른 점이다. 시장에서 그런 월가의 분위기다 하는 점을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바이든 후보의 당선과 화이자의 백신 개발 기대감에 힘입어서 글로벌 증시 재차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월가에서는 1차 랠리에 이어서 2차 랠리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주도 업종들을 주목해보면 좋을지 자세한 진단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